30년을 일했어요. 아이들 다 키웠고 집도 있고 빚도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고요. 서울 근교에 사는 58세 김성수 씨는 최근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을 했다. 나름 안정된 직장을 다니며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온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그는 퇴직 후 드디어 자유다라는 해방감도 잠시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노후 자금을 계산하다가 얼굴이 굳어졌다고 한다. 내가 지금 가진 돈 퇴직금 포함해서 한 6억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꺼내놓고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요. 이 돈으로 과연 앞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자유일까? 아니면 착각이었을까 싶더라고요. 누구나 꿈꾸는 경제적 자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란 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돈 걱정 없이 일하지 않아도 지금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하다. 은퇴 후 삶은 평균 25년에서 길게는 35년까지도 이어진다. 지금 기대 수명 85세를 기준으로 보면 60세에 퇴직한 사람은 25년이라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소득 없이도 유지 가능한 자산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많은 이들이 이 계산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다. 김성수 씨처럼 6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퇴직을 맞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포함하면 이 돈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사례 1 6억 들고 퇴직한 김 씨 부부의 한 달 생활비. 김 씨 부부는 매달 250만 원 정도의 지출로 생활한다. 외식은 줄이고 여행도 거의 안 다닌다. 하지만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에 어쩌다 병원이라도 한번 다녀오면 생활비는 순식간에 300만 원을 넘어간다.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니까 이 정도지 나중에 아프기 시작하면 어쩌나 싶어요. 병원비는 한번 크게 쓰면 훅 가잖아요. 매달 300만 원씩 쓰면 1년에 3,600만 원이다. 6억 원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16년 정도를 버틸 수 있지만 여기에 물가 상승, 의료비, 자녀 지원, 예비비 등을 더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특히 김 씨는 연금 수령 시점까지 몇 년이 남아 있어 그 공백기 동안은 퇴직금으로 버텨야 한다. 생각해보면 퇴직금은 여유 자금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였던 거죠. 사례 이 연금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60세 정 사장의 후회. 정태훈 씨는 60세에 자영업을 접고 은퇴했다. 그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을 꾸준히 부어왔기 때문에 꽤 든든하다고 생각했다. 매달 연금으로 180만 원쯤 들어와요. 거기다 1억 정도 예금이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돈이 정말 금방 줄어요. 생각보다 많이 써요. 돈 쓸 일은 계속 생기고요. 정 씨는 손주의 유치원 등록금, 아들의 전세금 부족분, 아내의 수술비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몰리면서 예금은 5년 만에 바닥이 났다. 연금은 있죠. 그런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돼요. 결국 다시 알바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게 경제적 자유인가 싶어요. 은퇴자에게 연금은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노후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요즘엔 부모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사례 3 아파트 한 채, 현금은 2억 하지만 외로운 은퇴. 이정숙 씨 61세는 서울 외곽에 30년 넘게 산 아파트가 있고 예금으로는 2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살아가는 그녀는 집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말하지만 늘 불안함을 안고 산다. 집을 팔면 현금이 생기겠지만 그럼 어디로 가죠? 월세로 가면 월세가 또 부담이고 나이 들수록 이사 다니기도 어렵고요. 이 씨는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정도를 받는다. 혼자 살기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요즘 병원 한번 다녀오면 몇만 원이 그냥 나가요. 한 달에 병원비만 30만 원 나간 적도 있어요. 결국 그녀는 노후의 가장 큰 고민은 돈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말한다. 나는 절약하면서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수리비 같은 지출이 생기면 그땐 버틸 자신이 없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경제적 자유, 숫자보다 전략이다. 노후 준비를 단순히 얼마가 있어야 한다로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 자산이 6억이든 10억이든 그 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다. 은퇴 설계 전문가 박현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강조한다. 고정 지출 줄이기 월세, 보험료, 관리비 등 줄일 수 있는 고정비부터 점검하라. 소득의 다각화 연금 외에도 월 20만 원이라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면 심리적 안정이 생긴다. 자산 유동화 플랜 마련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 어떻게 현금화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박 전문가는 무엇보다 노후에는 소비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나이 들면 병원비, 가족의 지원 요청, 집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 생겨요. 경제적 자유란 결국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 사람들은 종종 몇 억이면 충분하다는 단순한 숫자에 매달리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돈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느냐이다. 6억이 있더라도 고정비가 크고 소득이 없고 자산이 묶여 있다면 오히려 불안하다. 반대로 4억만 있어도 생활비를 최소화하고 연금과 소액 소득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더 자유로울 수도 있다. 또 하나, 노후는 절대 혼자 꾸릴 수 없다. 배우자와의 협력, 자녀와의 소통, 사회적 관계도 모두 경제적 자유를 뒷받침하는 자산이 된다. 결국 김성수 씨가 퇴직 후 느낀 건 이런 거였다. 6억 있으면 끝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가 시작이더라고요. 진짜 자유는 계산기 두드려서 숫자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앞서 김성수 씨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은퇴 자금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전문가 시선에서 바라본 6억 원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6억 원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까? 우선 6억 원이란 숫자가 단순히 목표 금액이 아니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고 쪼개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출 구조 파악입니다. 월 생활비는 얼마인가? 고정 지출 주거비, 보험료, 공과금 등은 얼마인지 꼼꼼히 따져야 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해 별도의 비상금은 얼마를 잡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성수 씨가 월 평균 300만 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6억 원은 단순 계산으로 약 1617년치 생활비인 셈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훨씬 짧아져요. 물가 상승, 은퇴자에게 얼마나 무서운가요?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3%만 되어도 10년 후 월 300만 원이 아니라 약 400만 원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20년 후에는 거의 월 5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즉, 6억 원이 고정된 돈이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구매력을 가진 돈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2. 투자와 자산 배분, 돈 굴리기가 필수인 이유. 그냥 6억 원을 예금 통장에만 넣어두면 금리도 낮고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 어렵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자산 배분을 권합니다. 김성수 씨 같은 분들이 참고할 만한 배분은 다음과 같아요. 안정형 자산의 예적금, 국공채 전체 자산의 4,050%, 중위험 자산의 우량 주식, ETF 3,040%, 고위험 자산의 해외 주식, 부동산 펀드, 리츠 등 1,020%. 물론 사람마다 성향, 건강 상태, 은퇴 후 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이 정도 비율은 위험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6억 원 중 3억 원은 예적금과 국공채에 넣고 2억 원은 우량 주식과 ETF에 1억 원은 부동산 펀드나 리츠에 투자한다면 물가 상승을 일부 상쇄하면서도 위험도 관리할 수 있어요. 3. 연금과 복지 활용법,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김성수 씨는 국민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늘리는 전략도 중요해요. 연금 수령 시기 조절, 국민연금은 받을 시기를 늦출수록 월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65세가 기본인데 70세까지 미루면 최대 42%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확인퇴직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정부 복지 및 지원 프로그램 적극 활용 의료비 지원,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노후 복지 제도를 꼭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4. 구체적인 돈 굴리는 팁과 주의사항. 첫째, 투자 전에 반드시 비상금은 따로 챙기세요. 최소 1년치 생활비 정도는 예적금 등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둬야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한 종목이나 한 자산에 몰빵하지 말고 시간도 나누어 조금씩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가 심리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세요. 은퇴 후 자산은 빠르게 불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불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넷째, 금융 사기와 허위 정보에 조심하세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너무 좋다는 단기 고수익 상품에는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5. 실제 사례 6억 원으로 경제적 자유 설계한 김 씨의 포트폴리오. 김성수 씨는 6억 원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쪼개서 운용했습니다. 2억 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과 국공채로 보수적으로 운용해 안전망 구축. 2억 원은 우량 배당주와 ETF에 투자해 매년 약 34% 배당 수익 목표. 1억 원은 월세 수익이 있는 소형 부동산에 투자해 매달 30만 원 정도 수익 확보. 1억 원은 비상금으로 현금성 자산 보유. 이렇게 운용한 덕분에 매월 고정 수익이 생기면서도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어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갔죠. 6. 결국 내가 꾸리는 은퇴 생활이 답이다. 김성수 씨처럼 6억 원을 목표로 세우고 현실적인 지출 계획과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반쯤 맞고 반쯤 틀려요.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지키느냐죠. 그리고 그 모든 건 나와 가족의 생활 패턴, 건강 상태, 앞으로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꾸준히 조정해야 하는 살아있는 계획입니다. 7. 마무리 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실천법. 우선 지출 내역 한 달치 꼼꼼히 기록해 보세요.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알면 통제가 시작됩니다. 금융사 상담을 받을 땐 반드시 내 상황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찾으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고 투자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가족과 경제적 목표를 공유하고 함께 계획하세요.